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객체. 그러면 객체가 도대체 뭐냐? 객체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바에서는 요 객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얘를 이제 항구로 하고요. 뭐 여기 바닷가도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배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칩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귤이 뭐 수박이라 할까요? 수박 9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수박 9상자가 하나 둘 셋 9상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귤이 아니 수박 9상자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을 만약에 묶어 놓으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전국 각지에 전혀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하면 얘를 묶어놓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묶어놓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보낸다고 하면 얘를 묶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일단 안 묶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이거 배에 실을 때 몇 번 실어요? 9번. 그리고 목적지가 항구에 다 달랐어요. 몇 번 하여? 9번 하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트레일러에 실어야 되는데 몇 번 실은다? 9번. 그 다음에 중간 집화장에 작은 택배 차량 옮기는데 그것도 몇 번? 9번 해야 되고. 그 다음 배달하신 분이 여러분들 집으로 뭐 그 대상한테 몇 번 옮겨야 돼요? 9번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 수박 상자가 9개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수박 상자가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한테 보낸다 했을 때 안 먹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는 기술이 존재해가지고 묶게 되면 이거는 일이 얼마나 편해지는 거예요? 몇 배 줄어들어요? 그냥 9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 자, 요걸 데이터로 해볼게요.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9개가 아니라 900개라 했을 때 묶냐 안 묶느냐 조금 편하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USB나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엠박스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올려야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파일이 900개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900개를 올리면 쉬워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압축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요 녀석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객체의 데이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철수의 이름이라고, 뭐 철수의 나이, 철수의 성격,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뭐 철수가 사랑하는 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철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 뭐 내가 뭐 취미,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게임 등등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그런 이제 철수만의 공통점으로 있는 것들은 묶어두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철수의 나이고 얘가 뭐 영희의 이름, 뭐 짱구의 뭐 취미 이런 것들은 묶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묶을 필요가 없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묶을 가치가 있는 거는 싸그리 묶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할 때? 개발할 때. 자, 우리가 묶지 않는다고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묶게 되면 우리가 코드를 쓸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묶는 문법을 제공을 하거든요. 묶는 문법을 제공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묶어두는 건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묶는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 하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클래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 int는 뭐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괄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int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라고요? int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ARR이라는 녀석에 int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int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수에는 값이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쵸? 무조건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변수에 데이터를 2개 이상 집어넣는 거는 절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개를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개 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모든 변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포문까지는 진짜 워밍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밍업. 자, 일단 변수 안에 우리가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 해볼게요. 국민. 그러면 ARR이라는 녀석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값과 20, 30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을 쓰는 건데, 모든 언어가 대부분, 그러니까 객체를 관리하는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얘를 변수라 해볼게요. 변수. 변수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10, 20, 30을 동시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0과 20과 30을 넣으려면 일단 그거를 묶을 수 있는 폴더가 필요하거든요. 폴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객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객체.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는 당연히 몇 칸짜리? 여러분들 숫자 3개 담을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크나큰 폴더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죠? 일단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공간이 작아서 못 들어간다 해봅시다. 변수 안에는 객체를 절대 못 넣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다시, 객체, 변수에다가 객체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손에 리모컨 들고 있죠. 리모컨.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제가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저걸 계속 쓰고 있지만 뭐만 있으면 돼요? 저걸 다룰 수 있는 리모컨만 있으면 저는 빔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기로 가가지고 직접 조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또 하나의 법칙. 객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크기가 바뀌거나 절대로 움직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움직여요. 자, 반면에 제가 이 리모컨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손재주가 좋으면 이 리모컨을 복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복사는 지금 실제로 말고 어쨌든 복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int 한 다음에 대가로 썼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해라? int 들. 그 다음에 int 들인데 클래스라고 생각하라 했죠? 자,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ARR은 뭐냐면 이 앞에 클래스가 나오면 얘는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자, 일반 변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int k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아, 정수 하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나오면 얘는 뭐라고 생각해라? int 들이라고 생각해라 했죠? int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ARR에 숫자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ARR은 얘로 숫자들을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리모컨이잖아요. 그쵸?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을 통해서 이 숫자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변수랑 이 숫자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건데, 자, 어려워요. 자, 제가 여기다가 1이라 써볼게요. 그냥 A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int A라고 쓰게 되면 A 안에 int가 쏙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그죠? 정수 하나 들어가니까 int라 썼으니까 요 A라는 변수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당연히 int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들이라고 썼으니까 AR라는 요 변수에는 숫자들이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일반 타입이 아니에요.
일반 타입이라는 건 요런 걸 일반 타입이라 하는 거고 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클래스 타입.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타입이라고 쓰게 되면 이 변수는 객체가 이 변수 안에 쏙 들어갈 수 없고 뭐가 되냐면 이 객체랑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AR은 뭐예요? 조그만 변수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그쵸,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는 뉴가 바로 객체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뭐가 객체를 만드는 행동이라고요? 뉴예요. 자바에서는 객체를 만드는 행위가 바로 뉴입니다. 자, 그래서 뉴가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건데 보시면 얘랑은 엄연히 다르죠. 얘는 뭐예요? 한낱 변수에 불과한 거고 진짜 객체는 실제로 밖에 만들어져요. 밖에 만들어진 이유를 아시죠? 변수 안에는 좁아서 못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객체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new int 하면 이렇게 3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몇 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질까요? 그쵸, 3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10이라 썼어요. 몇 칸짜리? 10칸짜리.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AR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잘 참으신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 커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AR 안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모리 구조상, 이거는 사실 메모리 구조를 좀 깊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깊게 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자, 객체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 객체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메모리 구조상. 그러면 이 객체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AR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왜 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복사본이 들어가는 걸까요? 자, 원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객체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변수 안에다가 원본 리모컨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집어넣는 구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이렇게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게 실행될 당시에 리모컨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2개예요. 왜 제가 2개라 할까요? 이건 뭔가요? 객체죠. 그럼 제가 객체 만들어질 때 뭐가 생성된다고요? 리모컨,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사본 리모컨 하나랑 원본 하나, 그렇죠? 그렇게 총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10.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제 우리는 숫자를 셀 때 몇부터 첫 번째를 사죠? 1부터 세죠? 근데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첫 번째를 0으로 셉니다. 0. 무조건 첫 번째가 0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배열객체라고 합니다. 배열객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그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배열의 몇 번째 칸? 그죠? 첫 번째, 컴퓨터에서는 0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0번째 칸에다가 10을 넣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0번째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0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째가 되는 거고 얘가 2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첫 번째 0번째 요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어디 들어간다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걸 정말인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AR2라고 AR를 썼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int k는 뭐 100이라 쓰고 int 뭐 k2를 뭐 k라 썼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k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100이죠. 그러면 이 k2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그죠? 10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서로 연동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연동되어 있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100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K의 값을 이렇게 바꾼다 해서 SUT K2 출력하면 이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 K2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원본이 들어간 거예요? 복사본이 들어간 거예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지금 200으로 훼손이 됐어요. 그죠? 이게 지금 원본의 변수를 지금 훼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훼손됐다 해서 이게 200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뭐 나온다? 100 나오는 거죠. 왜요? 지금 이게 100의 복사본을, 즉 K가 가지고 있던 복사본을 그냥 준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AR 안에는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 는 보이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여기다가 복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R2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객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열이 몇 개 생긴 거예요? 사실 배열은 하나예요. 하나. 자, 제가 배열이 객체거든요. 객체의 일종인데 객체는 뭐 할 때마다 생성된다고요? 뉴만 세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뉴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배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실제로 어쨌든 요 AR2에 복사되는 거는 객체가 복사된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그죠?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의 TV는 여전히 한 대인데 지금 리모컨만 몇 개 가진 거예요? 리모컨만 몇 개? 2개가 된 거죠. 자, 정말인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AR2에 0번째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0 출력돼요. 보이죠? 1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과 2.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각각 몇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20, 20, 3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만약에 ARR 0번째 값을 200으로 고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자, 저는 지금 ARR 0번째를 고쳤어요. AR2를 고쳤나요? 아니죠? 그죠? ARR 0번째 200을 고쳤어요. 그러면 여전히 10으로 나올까요? 200으로 나올까요? 200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200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R2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객체가 들어있어요? 리모컨이 들어있어요? 그죠? 리모컨에 복사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리모컨, ARR이 가지고 있던 그 객체의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결국에는 ARR2랑 ARR이랑 결국에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객체랑 연결되어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TV는 몇 대라고요? TV는 여전히 한 대인데 TV는 왜 안 그래져? TV는 여전히 한 대인데 TV 리모컨만 지금 몇 개로 늘어난 상황? 2개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결국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둘 다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 올리고 두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 올려요. 그러면 채널이 몇 개 올라갔죠? 한 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차피 TV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TV.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리모컨을 채널 올린다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 리모컨 채널 올려요.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AR 0번째 이 녀석 뭐예요? 얘랑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RR2 한 다음에 얘에다가 뭐 이렇게 넣는 거랑 서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두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걸 실행하면 당연히 뭐 나온다고요? 200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300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배열 객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열 객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 객체라 했을 때 배열이 객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에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뭘 참조하냐면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모컨이 메모리에 보면 메모리 주소라는 게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